네, 한문 벼락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문 분석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 15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 부릅니다. 유야 그러면서 자, 너에게라고 할 때 여자를 썼죠? 네. 그래서 이 여가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안다는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것인데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것인데 어떤 것이냐?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해서 안다는 것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 아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자예요. 그래서 가르치겐노라. 그래서 맨 끝에 종결로 호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위자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할 때 이것이 시자로. 자, 그래서 김희독립선언서에도 시가 이라는 지시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시어 이의 역할, 이것 지시어.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종결로 야를 썼어요. 자, 그럼 여기서 호랑 그리고 야는 모두 다 종결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도제이 구저원. 자, 이거는 도는 어디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다인데 여기 지금 어차피 자료로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이걸 왜 안 바꿨냐면 교재에 탈자가 나가지고 이왕 수업 들으면서 고쳤으면 해서 이게 가까울 이의 의미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가까울 이로 쓸 때는 요 자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책받침변을 받치는 게 더 흔해요. 자, 그래서 원문을 보더라도 요것도 가까울 이이기도 한데 요거보다는 뭘 쓴다? 책받침변을 붙여서 쓴다. 받쳐주세요. 자, 그래서 그대로 써도 가깝다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가까울 이를 쓸 때 여기다가 부스를 책받침변 받쳐주기. 도제이이 할 때 도는 가까운 곳에 존재해요. 그죠?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죠. 그럼 이거는 역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자가 말이을 리자가 뭘로 쓰였다? 네, 역접에 쓰였습니다. 역접. 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구저원 구하고 있다. 어디서? 먼 곳에서. 자, 여러분 이 글자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도금을 제로 읽을 때에는 어떤 기능? 모든, 그쵸? 요런 의미로 뭔가 여러 사람을 의미하거나 모든 경우를 의미할 때 이때 제로 읽어서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로 도금을 읽었죠? 저로 도금을 읽으면서 조사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조사 역할? 에서. 그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사제이 구전한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쉬울 이자죠. 그래서 일은 쉬운 곳에 있는데 그래서 역접. 근데 구전한 할 때 저도 뭐겠어요? 또 네, 뭐뭐에서 어디서 어려운 곳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일은 쉬운 곳에 있는데 꼭 어렵게 간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에서의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인이라고 인을 두 번 썼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의미인 거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친기친하고 라고 했을 때 그 어버이를 할 때 그 기자. 그래서 여기서 친이 친할 친인데 우리가 부친, 엄친 하면서 아버지를 이르는 말에 들어가는 글자죠. 그래서 어버이를 이루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장이면 이라고 했는데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모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어른답게 모시면 장유유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를 실천하고 장유유서를 실천하면 자, 그러면 이천하평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이는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가 말을 이어줄 때 연결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능히
그래서 이 마리을리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능히 쉽게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적인 성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능히 천하를 평화롭게 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문법적으로 쓰이는 형태소가 돌발적인 게 많으면 대체 어느 범위까지 외워야 되냐 하는데 딱 이 정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시간 동안 할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제가 고등한문 교과서에 있는 문법 형태소를 거의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사항은 요 정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잠시만요. 자, 자, 군자가 보통 사람보다 다른 조건의 사람임은 이라고 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군자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씩 이게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군자, 그 다음에 이거 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평범한 사람과 그리고 이때 4번이 어잖아요. 이게 비교격이었던 거야. 비교의 무슨 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어가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군자가 평범한 사람보다 다르리자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 소자가 나왔는데 소가 장소를 의미할 때가 제일 많지만 근데 의존명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소자. 자,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 기자죠. 그죠? 지시어예요. 얘는 지시어. 우리 아까 전에 지시어 또 뭐 봤죠? 시는 그리고 그 기자는 그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존재함으로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그 마음을 그죠?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때 존재는 능동적 존재하게. 그죠? 그래서 자, 스스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 이는 우리가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로서로도 제일 많이 쓰이죠. 그 여기서도 의역해 보면 그 마음을 존재하게 함으로써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근데 이게 해석하면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알겠는데 말 자체가 어렵죠, 그냥. 그쵸? 예, 아무래도 격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 군자는 인을 가져 마음에 두고 할 때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써이자의 또 독특한 의미예요. 써이자가 뭐뭐로서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의미 중에 보면은 가지다가 있습니다. 가지다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네이팅 한자 사전에 이렇게 자를 넣어보면 한자가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 하늘천 이렇게 하나로만 알잖아요. 근데 그런 나자를 눌러보면 뜻이 10가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맥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의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무리 뜻이 다양하다 해도 10가지씩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문이라는 거는 문맥을 다 보기 전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알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제일 용도상 좋은 의미를 골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군자는 자, 인을 어지린자죠. 어지린을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뭐가 돼요? 그럼으로써 군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자는 인을 가져 마음에 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군자는 인을 마음에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가져 여기서도 가지다 의미 얘를 가집니다. 어디에? 마음에 존재하게 해요. 그래서 얘를 가져 마음에 존재하게 하다. 자, 그 다음 인자는 얻은 사람은 인 할 때 인남이요 남 이때 남이에요. 그래서 자 얻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유례자는 뭐가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은 경인 남을 공경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애인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항애지. 요건 뭐냐면 항상, 그죠? 남도 항상 사랑해요. 누구를? 그를. 여러분 여기선 그럼 뭐예요? 인칭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그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남도 항상 사랑한다. 누구를? 그 사람을. 아까 나온 그 사람을. 그죠?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로 쓰였다. 뭐 뒤에서? 타동사 뒤에서. 사랑하다. 누구를 사랑하다. 이렇게. 그럼 누구를 뒤로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인자는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항상 공경한다. 누구를? 그를. 네. 그 다음 상선약수하니 수선리만 물이부쟁. 자, 요건 뭐냐? 자, 상선약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선은 선 중에 최고. 그리고 선이요, 착할 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착하다, 좋다, 잘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굿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착하다, 좋다, 뭐 잘한다까지 잘한다. 자, 그러면 여기선 상선, 선 중에 최상은, 가장 감나가는 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상의 선은 약수라고 했는데 약자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걸로 배운 적이 있죠, 예문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문에도 쓰이고요. 그렇죠? 가정문에 쓰이고 여기서는 가정문에 안 어울리잖아요. 뭐뭐와 같다. 그죠?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약이 블라블라와 같다 이렇게 쓰였고요. 물과 같으니, 그래서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은 만물은 한 단어로 읽어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요. 여러분 이로운 것은 곡식이 들어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곡식 뒤에 칼도 있죠. 곡식을 베니 이롭네 이렇게 되는 거죠. 추수를 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선자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의역된 거 보세요. 무슨 기능으로 쓰였을까? 선이 또 그냥 착한 걸까? 아닌데. 그럼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잘하다. 잘하다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9번의 선은 잘하다, 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 예문을 주고 이 앞에 있는 선이랑 이 뒤에 있는 선이랑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독해할 수 있는지 볼 수도 있겠죠. 한 예문 안에 똑같이 선 두 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착하다, 선하다 기존 의미고 하나는 잘하다의 뜻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잘하면서 뭐뭐 하면서에 이어지는 문장을 만드는 연결어미 역할은 누가 해요? 마리을리자.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뭐뭐 하면서 순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쟁, 싸우지 아니한다. 싸우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처중인지소라. 자, 여기서 중이 대중할 때 중인 거 아시죠? 무리중자예요. 자,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자, 그래서 중인,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이는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오랜만에 또 격조사로 쓰인 거 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조는 친구 나왔어. 어떻게? 깨워? 자, 물론 이렇게 비추진 않을 거야. 일어나야 돼. 여러분 여기 이게 인강 듣는 친구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요 클래스는 7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7시 반에 이 수업을 들으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왔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졸고 있어도 그죠? 미루다가 인강으로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인강 들으면서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해. 모니터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앉아있을 친구들 생각해. 여기다 쉬게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침에 나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앉아있다는 걸, 그죠? 경쟁자들한테 알리면 안 되나? 그죠? 어쨌든 지금 카메라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니터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존다고 구박했어도 나는 아침 특강에 와서 조는 거는 사실 마음이 아파. 내가 더 재미있게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뭐랄까 미안함마저 느껴져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아침에 나올 때 그 의지에 내가 부응을 못 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아침에 진짜 너무 졸린데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생각해요.
아프다고 할까요? 저 어쨌든 물론 10년 동안 한 번도 아프다고 펑크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생각해요. 1000번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침마다 아프다고 할까? 막 이런 거. 근데 오죽 솔직히 출석 체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나오기 싫겠어요. 근데 꾸역꾸역 나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조는 거 보면은 막 이런 거 더 깨워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얼마나 분할까. 이 시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분하겠어. 아씨 이렇게 집에서 그냥 자고 나올 걸. 내가 왜 그 아침에 나왔을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더 깨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아침에는. 카메라가 돌아가도. 자 그다음 다시. 자 많은 사람들이 그쵸? 이때 주격조사로 쓰였다.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의 주격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요? 곧이네요. 모두 되고 모두 된다고요? 것도 되고 공간의 곳도 되고. 근데 항상 이제 어떤 수식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곳, 어떠한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어떤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수식이 뒤에 있네요. 여기서. 그죠? 미워와 로자죠. 자 그래서 싫어하는 곳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다 쳐. 그죠? 머물다 쳐. 그 다음에 고기 어도니라 할 때 고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접속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고로 이렇게 그러해서 따라서 이런 의미들을 가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가깝다. 여러분 여기 기자가 이 기자 앞에서 본 적 있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요 기는 몇 기자죠. 왜 김희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저 빼앗긴 게 무릇 기하이며 막 이러고 나오죠. 그때 무릇 기하이며 이거를 해석하면 무릇 얼마이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몇 기라서 원래 의문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무슨 뜻도 있다? 가깝다의 뜻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가 아까 전에 가까울 리자 봤잖아요. 가까울 리자 책받침변 추가해줬던 거. 그러면 그 글자를 쓰면 되지 싶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지. 이제 그쵸? 그래서 가깝다 뜻 가진 것도 정말 많으니까. 자 그래서 몇 기자가 무슨 뜻도 있구나. 가깝구나 뜻도 있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9번 의미인가 그럴걸요? 사전에서.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러므로 어디에 가까운데요? 도에죠. 그럼 여기서 조사는 여기 어조사 어자가 담당했어요. 자 그 다음 거선지하고 심선연하고 그리고 여선인하고. 자 이거는 거처할 때 거하다 살거자죠. 그쵸? 자 거하다 그러할 때는 어디에? 자 어디가 좋아요? 여기서 좋고로 쓰였죠. 네 여기서 선자는 좋다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예문 봤는데 착하다도 있었고 잘하다도 있었고 좋고도 있죠. 자 그래서 거할 때에는 어디에? 땅이 좋고 거할 곳은 땅이 좋다. 이렇게요. 그때 낮은 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땅 자체가 낮은 곳. 그러니까 꼭 땅이 아니어도 돼. 낮게 임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을 때에는 낮은 곳에 임하라.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처할 때에는 낮은 곳이 좋고 그 다음에 마음 쓸 때는 깊이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할 때 여러분 더불렸자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더불어 할 때는 누구와 함께? 어진이와 함께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언선제 말할 때는 믿음 있게 하고 그죠 하는 게 좋고 말할 때는 신뢰가 가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사는 여기서 정자는 바를 정자인데 이 바를 정자의 함의가 무슨 뜻이었냐면 정사를 할 때 그쵸 뭔가 정치 정자를 쓰진 않았지만 정치를 할 때라고 우리가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를 할 때는 잘 다스리는 게 좋고 다스릴지. 그 다음 일을 할 때 그때는 능할 능자 그쵸 능력할 때 능이죠. 자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움직일 때에는 때를 맞추는 게 좋다. 때시자. 자 그래서 비슷한 문장이 짜자작 나오니까 진도가 쭈쭈쭉 빠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부유부쟁하니 고무운이라 자 이때 부자가
무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이런 한자 형태소 자체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전공할 때 국어 국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교면 한문을 엄청 깊이 배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교직에서 했지만요, 저도. 그래서 물론 국어 교육학과가 배우는 거랑 국어 국문학에 가서 교직이수 하는 것의 코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국어 국문을 해서 그래서 교직이수란 케이스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국교는 교육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어 배우고 저는 국어 국문이면 별의별 걸 다 배우는데 별의별 걸 진짜 어찌 보면은 그것까지 했어야 돼? 뭐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다가 에라이 이럴 거 그리고 사학을 복수 전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국사를 넘어서서 막 동양사까지 가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이럴 거 겹치는 과목도 많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사학도 복수 전공해서 이럴 거 교직에서도 사학까지 해버려가지고 막 그래서 교직에서 사학까지 해버렸거든요. 근데 약간 병이죠. 저는 운전면허 늘종 따는 여자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하는 김에 막 이런 편이에요. 근데 하는 김에 하지 뭐 그리고 트럭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대형도 따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알파벳보다 한자를 먼저 가르치시긴 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국어를 계속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언어 영역 독해나 이런 것들에 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또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글을 읽게 되고 읽다 보면 좀 더 아는 어휘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나 제 동생이나 언어 영역 그때 당시엔 그것에 별로 크게 따로이 공부 안 하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 자, 어쨌든 알파벳을 안 가르치고 학교로 보내가지고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파벳 처음 배워가지고요. 어쨌든 영어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토종이죠. 근데 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 사실 저도 한자 수준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거 다 뻔하고 요 정도도 사실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막 딱 벼락 쳐서 하는 거지. 누가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고전문학 강좌를 듣는데 원문을 주는 거예요. 한시나 뭐 이런 것들 원문을 주고 알아서 해석을 해오래. 그럼 이제 검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걸 보고 넘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각 여기서 막 문법 형태소를 찾아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대학교 3학년쯤이에요. 네. 그래서 한문을 제대로 공부한 게 대학교 3학년 돼서인데 그전까지는 뭐 낮자만 알다가 근데 그때 저도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의미로 어휘 의미만 알고 있는 거 어휘적 의미만 알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문법 형태소로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색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검색하면서 네이팅 한자사전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요즘엔 더 좋아졌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부스를 세서 부스 획을 넣거나 그랬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접 그려볼 수 있잖아. 검색할 때 자기가 모르겠어. 그러면 자형을 보고 흉내내서 그리면 마우스나 이렇게 터치 이제 패드에다 그리면 바로 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건 무릇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갸우뚱할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다 검색을 아무리 교과서에 있어도 의심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서 알려드리는 문법 형태소는 제가 최근 검색으로도 다 검색을 해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무릇, 이 뜻, 무릇, 그리고 이게 오직 유자. 자, 그래서 오직유, 부증, 무릇, 오직, 싸우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격언을 검색하면 의역은 사실 제각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릇, 그쵸? 오직 같은 걸 빼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쵸? 하나하나 일일이 안 하고 그냥 의미만 통하면 되지 뭐라고 해서 부드럽게 말만 부드럽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같은 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막 이렇게나 무릇 다투지 않으니 이렇게 요런 것들 빼고 해석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조심히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서들에 있는 거 그래도 적어도 공시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되게 문법 형태소를 다 이렇게 문장이 조금 어색해져도 다 해놓거든. 그래서 무릇 오직 다투지 않으니 나 이렇게 해석한 것도 봤어. 무릇 다투지 않을 뿐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봤어요. 오직이라고 안 하고 오직의 의미를 뒤에다가 둬서
자, 무릇 다투지 않을 뿐이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예,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문장 속에 어미로 연결해버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직역인 거죠. 무릇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나 따라서로 해둘 수도 있겠죠. 똑같죠. 그러므로나 따라서나. 그러므로 뭐가 없다. 원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 다음 오문지오사. 자, 여기서 오자는 나오 1인칭. 자,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할 때 이 구문은 약간 순서가 갸우뚱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여요. 원래 오 뒤에 바로 지가 와야 주격조사 같이 보이죠. 근데 체온 뒤에 바로 격조사가 붙어야 된다는 것도 국어 문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점프. 내가 자 나의 스승에게 들었다. 마지막에 서술어가 주어 바로 뒤에 왔던 거야. 그래서 주어 바로 뒤에 서술어가 왔는데 내가 들었다. 누구에게? 그쵸. 스승에게 들었다. 그러면 이 지자가 에게의 뜻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지에다가 밑줄을 긋고 부사격 조사냐 그러면 X지. 이해되셨죠? 내가 나의 스승에게 할 때 에게 의미는 따로 조사를 쓰지 않았어요. 나의 스승으로부터 그냥 위치상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 주격조사로 쓰인 거지 부사격조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유기계자 필류기사. 자, 여기서 기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계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기계? 막 돌아가는 거? 가동되는 거? 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구.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의역하면 꾀가 되기도 해요. 꾀. 자, 그래서 기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꾀. 자, 그래서 기계를 가진 사람은 자, 이게 왜 나온 말인지 알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요. 자, 장자의 제자가 길을 가다가 농부가 물을 파는 걸 봤대나? 어쨌든 농사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기계를 쓰면 도구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할 수 있어. 물을 끌어올리는 걸 어떤 도구로 더 두레박이었어. 지금 기억났어.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퍼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는 두레박을 쓰면 편한데 왜 그렇게 몸을 쓰고 있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유기계자는 그 농부가 답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두레박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반드시 반드시 사건이 생긴다. 그 도구를 사용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레박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도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철학적 의미는 뭐냐면 꾀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으면, 자, 어찌 보면 나쁜 의미의 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쓸 일이 계속 생기고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유기사자는 자, 이거는 또 그 기계를 사용할 사건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사람은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할 마음이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자, 그래서 두레박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두레박 쓸 일이 생겨요. 그리고 두레박 쓸 일이 생기다 보면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 다음 일에 대한. 이 뜻이죠. 그래서 자리와 사건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죠? 자, 그래서 기계를 가진 자 반드시 기계 쓸 일이 생기고 기계 쓸 일이 있는 자는 기계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자, 그 다음 기심, 존어, 흉중, 흉, 마음이요. 자, 그 다음에 즉 할 때 즉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예문에서 저번 시간에 즉을 어떨 때 썼어요? 조건절. 그렇죠. 조건절을 썼는데 그때 이 즉을 앞에 있는 구의 마지막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오는 말에 맨 앞에 쓸 때도 있어요. 즉 우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 이라고 할 때 면은 앞절에 붙죠. 그쵸?
너가 밥을 먹으면 하면은 면자는 앞절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탕을 줄게. 그러면 뒷절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얘네는 뒷절에 앞이 조건이었다라는 의미가 뒷절에 맨 앞에 붙는 거지. 즉으로. 자, 그래서 기심이 존재하면 어디에? 마음에 존재하면. 그죠? 그래서 기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 면자는 누가 가져가야 돼? 그쵸? 뒷절에 즉이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순백불비.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기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순수한 마음이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순백불비면 순수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하면 신생부정하니 신생이라는 게 뭐냐면 타고난 신묘한 본성, 타고나는 선천적인 신묘한 본성, 인간이 타고나는 능력이나 아름다운 마음. 자, 그래서 타고나는 마음이 그쵸?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기심은 좋은 뜻이 아닌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자, 이 구문에서 기심은 욕심을 뜻한다. 자, 그 다음 신생부정자는 타고난 아름다운 마음이 자리 잡지 않는 자는 계속 연쇄죠. 그죠? 연쇄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아름다운 본성이 마음 안에 자리 잡지 않는 자는 그러면 도지소부제야라고 했는데 도가 주격조사예요. 여기서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도가 부재소 이게 뭐냐면 부재소가 뭐냐면 부재의 제자 보세요. 제자가 이거는 표기에 주의해야 될 나자죠. 요 밑에 오대자가 오면 마름질할 제자예요. 그쵸? 나무목을 쓰면 어떻게 돼요? 심을 제자가 돼요. 자, 지금 어디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 거 뭐 안 들은 거야. 한자 벼락치기 안 들은 거예요. 제 거 한자 벼락치기에 보면 한자 벼락치기 1 도금에 주의할 것, 한자 벼락치기 2 뭐 표기에 주의할 것, 뭐 한자 벼락치기 3 혼동어휘, 한자 벼락치기 4 김희동리 선언서 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알차게 짝이 없죠. 자, 어쨌든 여러분 안 우시니까 진짜 뻘쭘하다. 자, 어쨌든 아침이라고 너무 뻑뻑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정말 거기에서 헷갈리게 생겨먹은 글자들은 표기에 주의해야 될 한자에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제자가 여기에는 뭐 받쳤어요? 차자가 들어가 있어요. 차자니까 실을 제자야. 딱 의미가 딱딱 맞잖아요. 자, 여기에 요 자리에 차차 자리에다 오디자를 넣으면 옷은 마름질하는 거예요. 천을 잘라야 옷을 만들잖아. 마름질이 뭐예요? 가위로 자르는 거죠. 마름질할 제.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목을 받치면 나무를 심는 거니까 심을 제자가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싣다예요, 싣다. 어디에다가, 그죠? 차에다가 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도를 실을 곳이 없어져요. 곳. 자, 실을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도가 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것으로 해석해도 되고 곳으로 해석해도 돼요. 도가 실리지 못하는 것이다. 요것도 되고 도가 실릴 곳이 없어진다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내가 1인칭 내가 자 지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닐 비. 근데 여기에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건지 안 나왔어요. 생략한 거죠. 뭐를 모르는지 안 나왔는데 그럼 앞에서 끌어와야지. 쫙 하나의 글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뭐를? 내가 기계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두레박. 그러니까 내가 그 도구를 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도구를 쓰면 우리 여러분 연쇄 짝 정리해볼까요? 자, 도구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구를 쓸 일이 많아지고 도구를 쓸 일이 많아지면 마음에 뭐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기심이죠. 그래서 기심이 있으면 또 뭐가 생기지 않아요? 타고난 신묘한 본성이 생기지 않고 그럼 타고난 신묘한 본성이 생기지 않으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도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계를 안 쓴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빡세게 내볼까? 출제자가? 근데 이 정도는 한문 교과서에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서 쫙 줘. 쫙.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 이만큼을 주는 거야. 그냥 지문으로. 준 다음에 그냥 문법 형태소 같은 걸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 독해됐니?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유용함을 알아도, 그쵸? 욕심이 생길까봐 쓰지 아니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기계를은 생략됐어. 근데 내가 기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자,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부끄럽다는 shy가 아니라, 그죠? 그걸 쓰면, 어찌 보면 부끄럽다보다는 글이 될까 무서워서? 그쵸? 실제 의미로는 그러하죠. 내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게 되어서 도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라고 여기 숫자가 부끄러울 수지만 부끄러울 수가 쓰였지만 여기서는 의역해 볼 땐 두려워서 혹은 아니면은 그것까지 쓰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자는 뭐뭐 해서 순접. 부끄러워서, 자, 두려워서 쓰지 않는 것이다 할 때 뭐뭐 해서는 이. 자, 그 다음 100점100승.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을 볼까요? 손자예요, 손자. 자, 우리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자, 100전100승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닐 비. 그래서 부정했죠. 100전100승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했을 때 선지선자 가장 좋은 것. 이때 여러분 자자는 자, 이거는 선 중에 선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여기서 원래 주로 사람을 의미했던 자자가 여기선 것,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람을 의미하던 놈 자자가 여기서는 뭘로 쓰였다? 그쵸? 가장 좋은 것의 것으로 쓰였다. 자, 그 다음에 부전, 싸우지 아니하고 순접,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거, 굴 하고 뭘 굴하게 한다? 무엇을 굴하게 하다? 이게 목적어예요. 남이에요. 여기서 사람 있다 남, 남의. 여러분 이거는 무슨 조사예요? 그러면 관형격 조사. 이건 주격 조사 아니고 관형격 조사. 남의 병사를 이렇게 묶어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남의 병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선지선자야. 그래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다음 지피지기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100 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100점100 승 이게 아니라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예요. 위태롭지 아니하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100점100 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피지기면 자, 적을 알고 남이란 뜻이라서 적을 알고 그리고 이건 나예요. 자, 몸기자가 나를 뜻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적을 알고 피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그러면 100전 100번 싸울 때 불태. 자, 그래서 위태롭지 아니하다. 100번 싸우되 위태롭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지피 적을 모르고 그리고 이때 고는 순접. 적을 모르면서 순접. 나를 알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한 거죠. 적은 몰라도 그래도 나 주제 파악이라도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승 1부.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질 것이다. 그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자, 그 다음 만약에 둘 다 못하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죠?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매. 이게 매달, 매일, 매시 이럴 때. 그래서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필패.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지리라. 자, 그 다음 약사천하로라고 했는데 이때 약자는 가정문으로 쓰였네요. 약. 자, 그래서 만약 천하로 하여금 사자. 하여금. 천하로 하여금. 하여금사. 그래서 만약 천하로 하여금 더불어 겸 함께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하면. 자, 그래서 만약 천하로 하여금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그 다음 나라와 접속의 기능의 조사로 쓰였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겁주지 않아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과 집이 서로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집과 집이 서로 어지럽지 않고 그 다음 도적이 무유 없고 있지 아니하다니까 도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군신부자 임금 신하와 아비 자식이 모두 효도하고 그죠? 그리고 자애로울 수 있다. 능이 뭐뭐 할 수 있다로도 쓰여요. 능력이 있다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약. 자, 여러분 여기서는 약이 또 뭘로 쓰였어요? 이와 같다면에서 이게 면은예요. 즉 조건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차자 2차 얘가 지시어라서 여러분 이의 역할을 하는 거 앞에서 뭐 봤죠? 시 그리고 차도 돼. 자, 그리고 뭐뭐와 같다. 그래서 얘는 가정문도 되고 만약도 되고 블러블러와 같다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쭉 들으니까 조금 외워지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거 몰아서 사이를 했어야 되나? 그러면 더 외워졌을 것 같기도 한데 더 빛의 속도로 사라졌겠죠.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게 좋은 게 이게 몰아서 하면 좋은 건 이해도가 높아요. 그렇죠? 몰아서 하면 이게 그거 들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 바로 어디 들었고 그래도 바로 앞에 시간에 들었고 그러면 이거를 4일에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몰아서 하면은 그날의 이해도는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하니까 그때마다 이 프린트를 다시 꺼내보게 되잖아. 그러면 조금 얕게 하더라도 회독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몰아서 파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좀 더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조금씩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와 같다면 이렇게. 그 다음 천하치. 천하가 다스려질 거다. 천하가 다스려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고로가 거기서 왔는지 몰랐죠. 고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래서 성인으로 하여금 이런 뜻이 돼요. 하여금 사도 있는데 얘가 로서기도 하니까 하여금 사랑 뭐뭐 로서의 이랑 용도가 유사하죠. 자, 그래서 성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치천하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그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삼는 자.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로 삼는 자가 그 다음 어찌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 여기서 오득불 그리고 이하고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여러분 오가 미와 로자죠. 근데 싫어하다 뜻도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다 그 다음에 득불 자 이거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을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얻는 걸 싫어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득불 얻으려는 것을 싫어할 리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뭐뭐하고 뭐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중부정으로 강조한다고 하죠. 이중부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득불하고 이가 합쳐져서 이중부정문을 만들어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나 보죠. 어찌라는 하나의 용도가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그죠? 그거보다는 미움을 금하고 여기선 미움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예요. 미움. 자, 여기 12번의 오자는 미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자는 어찌의 의미도 섞여 있고 어찌 뭐뭐하지 않으라라는 뜻이 다 있어요. 얘랑 얘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문법 형태소다. 자, 뒤에 있는 오자는 정말 미움.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오자는 문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어찌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고로, 그러므로 천하가 아울러 겸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즉자는 곧 이렇게 써요. 곧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그 다음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다 나왔던 구문이라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잘 읽었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 거 찾아보면서 풀면 살짝 양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 문제 7번부터 10번까지 4개 있으니까 잠시 드리겠습니다. 시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억, 몸기자와 같은 1인칭의 대명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어휘한자 1수에도 그랬고 올해 다시 나올 건데 여기에 아들 자자 써있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 교재 그거 고쳐주세요. 아들 자자랑 굉장히 닮았는데 타이퍼가 아들 자인 줄 알았나 봐. 그죠? 근데 저도 한글로 넘겼거든요. 근데 고쳐준 것 같기도 하고 분명 난 요렇게 넘겼는데 여러분 이 글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1인칭의 여자예요. 예. 근데 아들자를 쓰면 완전 달라져요. 아들자는 2인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랑 이 글자는 다르고 자 이 여자랑 그리고 이것은 다르면서 얘는 몇 인칭? 그쵸 1인칭이고 얘는 2인칭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래 교재대로 그냥 두면 답이 2개 나오는 거지. 자, 지금 답이 요것도 여잔데, 그죠? 요것도 2인칭 대명사인데, 근데 원래 버전대로 두면 아들자도 2인칭이기 때문에 답이 4, 5번이 돼요. 근데 여기 4번을 요걸로 바꿔주세요. 1인칭.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인칭 대명사 맞습니다. 자,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자라고 했고 국여국이죠. 그렇죠? 나라와 나라가 그 다음에 집안과 집안이 해서 접속조사 기능을 했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여자죠. 그리고 이게 서술어나 이런 기능을 할 때는 함께하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 리을과 바꿨어도 의미가 통하는 한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죠? 자, 그래서 여기 쫙 나온 것에서 자, 바꿨어도 의미가 통하는 한자 1인칭의 기능을 하는 나자 2번. 그래서 1인칭하고 2인칭은 나눠서 좀 자주 쓰이는 글자들, 대명사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문장으로 모두 옳은 것은 1, 2번 같은 문장이라 정답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돼요. 자, 그 다음 자, 맹자 견 양해왕. 맹자가 만났어요. 양해왕을. 자,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는데 볼견자 만났다. 그때 왕이 말했어요. 왕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 숫자는 이제 노인, 뭐 늙은이 이런 의미고 어르신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노인께서 맹자죠? 그죠? 노인께서 천리를 그죠?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와주셨으니 자 그래서 멀게 여기지 않고 그쵸 와주셨으니 레자 그러니 또한 또역자예요. 여러분 또한이랑 여기랑 연결 또역 또한 장차 그래서 또한 장차 내 나라 한 단어로 내 나라 오국 내 나라 양유왕이 자기 나라를 내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내 나라를 이롤리 이롭게 그 다음에 할만한 이 써있자 이롬으로써 이롭게 할만한 뭐뭐하게 하다 자 그래서 이롭게 할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나중에 종결로 쓰인 거죠.
자, 그러자 맹자가 그것에 대하여 왕에게 답하길. 자, 그래서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 하필.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가 뭘로 쓰고 있어요? 부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하필. 그래서 여러분 왜 고유어 한자어 나누는 문제도 예전 기출들에 있죠. 최근 기출에는 그런 문제 잘 안 나왔는데 이게 한자어냐 고유어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부사 가지고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한자 부사가 많아서. 자, 왕은 하필 왜 이익에 대해 논하는가? 그래서 왕은 왜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서 왔건만. 그쵸? 그래서 이익을 따지다니. 자, 그러면서 아이고. 자, 그러면서 또한 있다. 무엇과 무엇이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 의의 의자에 블라블라 뿐이다가 있어요. 자, 이때 나오는 요 이는 임이라는 뜻도 있죠. 임이 있자죠. 자, 그러니 또한 있을 뿐이다. 또한 있을 뿐인데 인과 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멀리서 온 게 이익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인과 의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측은지심. 측은해 하는 마음. 여러분 이때 뭐뭐해 하다라는 게 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지자가 관형격 조사 역할도 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역할하고 있죠. 측은한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무수호지심. 수호지심. 자, 수오. 이게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부끄러울 수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무사양지심.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무시비지심.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죠. 그쵸? 뭐뭐지심. 자, 그 다음 또 측은지심이 그쵸?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그래서 인의 단서다. 어질인의 단서다. 다른 사람을 불쌍해하는 마음이 어진 마음의 단서이다. 그 다음 수호지심. 자, 이거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 그 마음은 의의 단서이며 자,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나쁜 짓 하면 그리고 남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양심과 결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호지심은 의지다나요. 이거는 의의 기본이다. 의로움의 기본이다. 의로움의 단서다. 자,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의 단서다. 자, 그 다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은 지지다냐라. 이거는 지혜의 단서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가끔 저도 이게 국어 문제야 도덕 문제야 막 이럴 때 있어요. 심지어 옛날 국어 문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와요. 어머니랑 젊은 선생님이 마주쳤을 때 누구를 먼저 소개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기본서들에도 보면 날개나 이런 데 있어요. 소개하는 예절. 왜 높임법과 예절 쪽 가면 이게 국어야? 쉽지 않아요? 그 국어 선생님들도 좀 짜증나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가르쳐? 그러면 영어? 그죠? 아니면 국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심지어 전화 예절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도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한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팍팍 뚫어버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이냐. 뭐 예를 들어 인지다냐 앞에 누군데? 이런 식으로 측은지심이야 수호지심이야 뭐 시비지심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지식으로 알아둘 때 그게 국어에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딴 문제. 자, 이렇게 그쵸? 요게 교과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A부터 D에 들어갈 한자로 모두 바른 것은 이라고 해서
금방 보셨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네, 그 다음.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은 한 페이지 더 나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만,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바쁘게 하고, 자, 24페이지부터 맨 끝까지 더하기 맨 앞에 기출문제에서 덜 본 거, 그리고 제가 문제를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냈었던 한문 문제들을 몇 문제 더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의 빈 칸을 뚫어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테스트, 그래서 남은 진도 플러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